자, 그러면 2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영환 대표 오늘 김종환의 K톡스 참깨방송 국가대표 토크쇼입니다. 감사하고 제 2부는 법질서 확립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저 대한문 앞에 저거는 저 자리는 이제 완전히 내놓은 겁니까? 저거 방법이 없습니까? 조 대표 어떤 좋은 방법 생각나요? 경찰이 죽었으니까요. 예. 경찰이 똥자는 기회가 되어버리니까 폭도가 경찰을 때려도 예. 폭도는 괜찮고 경찰은 네. 겁을 피시리. 경찰 눈 봐요.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경찰이잖아요. 그 대한문 앞에 오늘 지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대한문 앞에 그 꽃밭 옆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망령이 들린 것 같고 경찰은 눈동자에 초점을 잃었잖아요. 네. 그 경찰 죽었어요. 경찰이 죽었어요. 경찰이 언론 선전선동에 좌익 언론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군인은 쿠데타 세력이 돼가지고 완전히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하고 경찰은 폭도가 돼가지고 언론을 취급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하나 남았는 이제 국정원 같은 거 기무사도 아예 취급 안 해요. 그거 네. 이제 죽이는 거 마지막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만 죽이면 이제 좌익 세력이 다 죽었는 좌익 세력이 활개를 쳐도 경찰이 잡아가겠어요. 뭐 경찰청장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노무현 그 비자금 없겠어요? 네. 참 그리고 나도 들은 바 있어요. 나도 들은 바 있어요. 그거 법정 구속했잖아요. 법정 구속하는 그 검찰이나 그 판사 새끼 네. 그게 빨갱이 아닌가 이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청장을 그 말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도 그 봐봐 경찰은 예. 경찰은 판사 하나에 경찰 수장은 판사 하나의 놀이개감이에요. 똥개단이야. 그다음 잠시 법정 구속해가 잠시 깡패들 세계에서 깡패가 협박할 때 붙들어가지고 물에 잠시 담갔다 꺼내잖아요. 다시 위를 눈동자 못 쳐다보잖아요. 똑같아. 경찰청장마다 잠시 이렇게 깜방에 살짝 집어넣었다 빼면 경찰 기가 다 죽어서 경찰청장이 이게 정체불명의 판사한테 꼼짝 못하고 법정 구속되는데 경찰 그거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요. 경찰들 들고 일나야죠. 그럴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똥개로 보느냐고. 정신없는 경찰이죠. 예, 그렇군요. 아니 저기 우리가 저 경찰들 보면은 미국에 저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나? 뭐 망하면 되죠. 잡을 방법 왜 잡아요? 뭐 망하면은 경찰과 경찰 가족들이 가장 먼저 죽는 거죠. 월남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법이 진행 안 돼 가지고 그걸 법을 뜯어냈더니 박원순이 같은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법을 어기고 서울시 덕수궁 앞이 서울의 관광객들이 외국 모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구경하는 곳이 덕수궁 앞입니다. 거기 옛날에 왕조시대 때 무슨 의전 행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똥칠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저 사람들 걷어내라. 억울한 일이 있어 걷어내라. 중구청에서 걷어내면 잘했다 이래야 되지. 이게 무슨 인권의 화신이냐 무슨 복지 화신이냐 하면서 거기 대놓고 무슨 사람이 무슨 뭐보다 중요하다니 그 전부 거짓말장입니다. 박원순이 같은 사람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면은 거기에 10,000명 빼고 9,999만 명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죠. 그거는 거의 많이 머리가 잘못된 거죠. 저런 사람을 뽑았는 서울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아, 자기는 강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공정해 그런데 참 그거 공정해요. 박원순 문제도 그래요. 박원순 그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뭐 병력 아들 병력 그다음에 그 MRI 사진 문제 그거 처리 과정도 그래서 우리 조 대표는 어떻게 생각? 저는 그걸 잘 모르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그 수사기관에서 빨리 해가지고 그걸 밝혀줘야죠. 그리고 박원순이 그 딸 서울 그 미대 들어가서 법대로 옮기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야 진짜. 그 법대 교수들이 바로 대한민국은 학력고사를 성적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미대 보내라. 법대로 옮겨줄게. 그게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그 정도인데 그런 새끼들이 법을 가르치는데 표현은 조금 표현이 젠틀맨이라니까요. 그런 망국노를 그런 반역자
망국노, 사기꾼, 도둑놈을 내가 그런 새끼라고 할 때는 역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젠틀맨이에요. 그 새끼라고 할 때 젠틀맨이에요. 다른 사람 집 자녀가 서울대 미대 들어왔는 거를 법대로 그걸 옮겨주겠어요? 그래. 다 박은순 그렇지. 패당이 하는 나라 말아쳐먹는 짓이잖아요. 그 나라 말아먹는 짓이에요. 근데 아까 경찰 문제도 그 선상에서 보면은 박원순 아들, 멀쩡한 아들 허리 디스크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이렇게 무슨 집에서 군대 갔다 갔다 이것도 비리가 있다고 혐의를 받는 거지. 국민이 생각 안 하면은 비정상이죠. 예.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멀쩡한 사람이 허리 디스크라고 멀쩡해. 디스크라고 해가 막 뛰다니는 동영상 옛날 강용석이 올렸잖아요. 강용석이 올려놓고는 무슨 강용석이 그 장모님이 아름다운 재단 뭐 이사장이 했다면서요. 그거 뭐 압력 받아가지고 입 다물어 버리면 강용석이도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떠들다가 조용해지는 그런 인기 영합주의자 그냥 무지랭이죠. 그런 것들이 언론이 타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현실에 뭐 정치에 몸을 안 닫고 이래가지고 논하니까 이제 그런 말 하는데 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저러면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재선에 다음 목표가 있듯이 미국은 생존하려 하잖아. 아니죠. 우리도 2년을 줄일까? 아니죠. 생존의 법칙이 미국은 박원순이나 강용석이처럼 저래 놀면은 미국은 그대로 언론이 아웃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지, 언론이 살아있지.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무원칙적이고 꼼수 털고 무슨 또 변칙해야만이 언론이 계속 띄우니까 언론계의 그 변칙과 변태 그다음에 부도덕하고 국가관이 없고 하는 그런 언론계가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뭐 개판이죠. 뭐 언론 어떻게 생각해요? 개판이죠.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그 언론이 요즘 종편이 생겨가지고 종편에 대해서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지 않아요. 믿을만 하죠. 종편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좋은 방송 한 30%, 나쁜 방송 한 70% 뒤섞여가지고 오늘 그 출연한 프로는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게 탕탕평평인데 채널 A 그 김광현 씨가 튀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게 하는 이게 고품격의 방송이에요. 막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무슨 쇼 부리고 완전히 무슨 다 죽은 빨갱이들 무슨 뭐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고 쏘고 이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한 5년 4년 전에 그래야 됐고 지금은 종북 좌익 세력도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정교조도 인원이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고 민노총 누가 데모한다고 촛불 집회한다 그러면 옛날 광우병 걸린 것들만 나오지 다른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래서 완전히 골수가 아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자비를 좀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퇴각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뒤에 대놓고 총을 쏘고 저격하는 죽이니 하는 것도 제대로 안 싸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우익화 되니까 우익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거 오래 가면 또 부작용 생기죠. 부작용이 생겨가 좌익이 또 정당성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종편도 지금은 퇴적하는 좌익들에게 정의의 심판도 때리고 자비의 퇴로도 조금 열어줘가지고 그래도 아주 악질을 내놓고는 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의 품으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가 옛날에 자수간첩한테 돌아오라고 이제 뭐 대놓고 무슨 빨갱이 잡는다고 우리 한참 잡을 때 가만히 있던 놈들이 요즘 방송 타고 지랄하더만. 그것도 또 젠틀맨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놈들도 나라를 망치거든요. 그런 놈은 결국 나라를 망치고 왜? 산업화 그것도 쭉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도 박정희 또 뒤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또 그 폐해가 생겼잖아요. 또 민주화도 이제 간택하게 또 폐해가 생겼잖아요. 폐해가 생길 때에 그 폐해에 붙어가지고 또 이제 민주화색 심판을 다 하고 종북 심판할 때 여기에 또 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해를 생기지 않는 절제되고 정의롭고 동시에 자비까지 베푼 우리 애국 진영이 그렇게
돌아올 사람들을 품을 안고 아하. 심판할 걸 이렇게 예. 자비롭게 때려주고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음. 이렇게 숲에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내가 데모 연설을 좀 했거든요. 군인이 무서워가지고 아, 그쵸. 숲에서 안 나오던 자들이 어느 날 전두환 정권이 약해지니까 나와가지고 돌 던지고 하면 깽판 치는데 저는 돌 하면벽 한 번도 던진 데모를 해본 사실이 없어요. 비폭력 사회 변동을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아들 나와 결국 깽판 다 치고 그게 민주화 운동가라고 해가지고 한 20, 30년 잘 빨아먹었잖아요. 우린 한 번도 그거 빨아먹은 적이 없어요. 빨대 잘 꼽았지. 그 빨대꼬박 한 20, 30년 빨아먹었는데 이제 또 민주화의 이름으로 종북 세력이 척결할 때 되니까 그때 빨리 했던 새끼들 나와가지고 또 그다 또 빨대 받고 또 야단 법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 전부 이제 나라가 이제 그놈들 나라를 망치는 놈이거든요. 우익 운동을 하든 좌익 운동 그런 놈들은 전부 정의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를 빨아먹는 놈들이 또 그 시대의 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익 애국 세력이 지금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만 이미 다 망했어요. 종북 세력 다 통진당 저거 다 망했고 민주통합당도 망했어요. 왜? 종북 노선을 걷는 한은 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처럼 망해요. 이제는 거기에 정신없이 따라가던 험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추수를 해가지고 길 잃은 양들을 우리 품으로 끌어안고 좀 신학을 하셨다도 정말 그런 게 그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작용이 없어요. 또 지금 또 종북 세력 척결한다고 난동질을 치면은 요 시대의 악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질문 하나. 우리 조 대표님 그때 부산에 강서 그때 갔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 중에 한 분이 지난 3일날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까지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더 합해가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 돈은 여전히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럼 대북 심리전 같은 거 어떻게 전개하면 좋겠습니까? 대북 심리전 자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이제 대북 심리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풍선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그 자주권 이걸 경찰이 막는단 말이에요. 자주 비행권. 풍선 전부 자주 발사권. 풍선을 날리고 싶은 놈 날리고 말고 싶은 놈 마는 권리를 경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경찰이 바로 말기보다 나쁜 놈들이죠. 왜? 날리든 말든 저거 왜 막어?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앞잡이들이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작들이. 그러니까 세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왜냐? 그 풍선 안 날려도 북한이 이제 남조선이 잘 사는 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날려야지. 안 날려도 되는데 김일성 생일날 날리고 싶었는데 왜 못 날리게 공작해가지고 못 날리게 헛된 짓을 하고 왜 경찰이 막고 왜 대한민국 경찰이 죽은 김일성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는 일을 왜 경찰이 간첩 새끼들처럼 하고 있어요. 경찰 새끼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이 항의 시피하는 그 동영상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이고 왜 못 봤어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이민복 씨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자유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안 봐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민복 씨의 말이에요. 이민복 씨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경찰이 왜 나의 권리를 막느냐. 경찰은 막지 말아야 돼요. 그 경찰을 막는 것은 아마 간첩이라서 막은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간첩이 아니지만 간첩의 세력에 압도당한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냥 혼 빠진 놈이라고. 간첩질할 정신도 없는. 나는 사실은 지난 우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9년이네요. 이 광화문 일대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볼 거예요. 경찰은 보면 저 구경꾼 같아. 구경꾼도 아니고 살아있는 허수아비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라고 그래요. 이거 잘하시네. 그 죽은 거지 뭐예요. 경찰이 저는 촛불 지광이들이 폭도를 때리면은 그 5배를 때려야
국민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국민이 촛불 미치광이 폭도들한테 경찰이 맞는 거 보고 국민은 다 패배했잖아요. 아, 대한민국 경찰이 없구나. 경찰이 북괴 지령을 받는 촛불 폭도들한테 맞아가지고 500 몇 명이 맞아도 그거 막았던 이석기는 공천도 못 받고 깜방 안 가면 다행이고 김석기는 깜방 안 가면 다행이고 그 뒤에 또 조현호는 깜방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경찰이 촛불 폭도 빨갱이 새끼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살아있는 허수아비, 걸어다니는 시체 이렇게 된 것에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에요. 경찰은 동정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에게 총칼을 주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동정심. 그래서 내가 가끔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이 보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너무 또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 몰라도 나쁜 놈이고. 그렇죠. 몰라도 나쁜 놈이고, 알고 안 해도 나쁜 놈이고, 그거는 새끼라는 단어가 아주 적당한 단어예요. 그거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막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막는 게 아니고, 대단하다, 그래. 우리, 앞으로 활동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주로 방송 출연 전략도 있겠지만 또 방송 뭐 오라 그래야 가죠. 그래도 방송 그거도 우리가 정부 시키려 한다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죽을 고생. 동아일보 출연은 언제 예약한 겁니까? 동아동에 채널에 우리는 밀리요. 이것도 또 그것도 비즈니스라고 또 이렇게 다 시대 조류를 빨리 타가지고 패당을 찍어. 채널A 그건 언제 교섭 받았는데 그럼? 모르겠어. 주말쯤 지난 주말에 받았습니까? 그럼 그 연설하고 받았겠죠? 연설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그 뒤에 받았는지 나는 궁금하네. 하여튼 나는 그저 시원해서 오늘 오시길 바랐는데 좀 조 대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종일관인데 경찰에 쏟아진 사실은 경찰은 표면에 나선 거고 그 위에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국방부 문제를 좀 갑시다. 국방부가 지금 지역 피난성으로 이렇게 좀 상층부가 이렇게 짜였다고 늘 지적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지적이 많아요. 그걸 호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하여튼 군 수뇌부에 호남 사람이 이렇게 집중된 적은 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부의장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언론이 맨날 경상도 군인이 또 장악했다가 매일 톱뉴스 KBS 나오고 또 그 김병관이 두드러 잡듯이 깽을 때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주의의 폐해예요. 폐해. 나는 그리고 방송 이야기도 나왔는데 잠깐 아니 정권 잡으면 그 방송을 장악하는 거는 그거 우리나라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거를 방송을 장악 안 해도 좋은데 방송 장악하는 건 나쁜 건데 자유를 주는 게 좋은데 지금 방송이 내 눈에는 좌익이 김대중 1997년도 정권 상태로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 좌익이 잡는 것도 우익이 잡죠. 방송인은 우리와 같은 양심으로 경찰이 두드러 맞으면 경찰을 나쁜 욕을 할 수 있고 두드러 맞는 경찰은 나쁜 경찰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언론 이 고유한 제4의 권력으로서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원칙과 신뢰받을 수 있는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아직도 김대중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포로가 된, 그것도 나쁜 권력의 포로가 된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도 못 고치고 박근혜 대통령도 못 고칠 거예요. 그대로 갈 거예요. 왜? 강고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중도 을간이 정권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강고하지 못한 99명은 강고한 1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제 이명박 정부보다 좀 나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비관적. 왜?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그때 의원이 하는 짓을 봤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종시 옮긴 거 봐봐요. 지금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불평안하지. 어느 회사에서 청와대 얘기 나와놓고 국회 얘기 나와놓고 언론사 다 나와놓고 세종시에
근무하러 어느 회사에서 그거 보내겠어요. 총- 그냥 예. 회사 같으면은 세종시 저 보내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회사에는 절대로 저는 비능률적인 짓을 하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갈 때는 최고 비능률적인 짓을 국가가 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그렇죠. 박근혜 씨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면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 총리실은 돌아왔다더라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요. 아침에 여기 출근해가지고 미쳤다고 대전까지 가 볼일 보고 다시 여기 와 보고 하고 화상 통화하고 통신하면서 중간에 간첩들이 그 정보 다 무슨 말하는지 왜 그런 나라 망할 짓을 해요. 이 분단 국가에서 전송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중간에 그렇지. 간첩이 다 예, 그참 포인트가 좋습니다. 인터셉트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또 인적 그런 망이 잘 돼 있는데 그쪽은. 공무원 중에 대한민국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네. 좌익 세력 좋게 말해가 나쁘게 말하는 종북 좌익 세력 더 나쁘게 말하는 간첩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 대표는 늘 직사포를 잘 쏘십니다. 저 부드러운 말이죠. 직사포를 잘 쏘시는데 그동안에 참 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창 그 국보법 이런 거 할 때도 저 동아일보 앞에 그 청계광장에서 저쪽에는 저쪽 종북 진영 저 청년들이 막 욕을 해대는데 거기서 혼자서 다 욕을 감당했는데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내가 잘할 때 아니 저는 최고급 우리 동네에서 우리 형제 중에 내가 최고급제 밤에 오줌 누가 몇 년이었어? 내가 지금도 겁쟁이에요. 근데 형제가 몇이었어? 우리 팔남매 중에 최고급쟁이가 제 팔남매 중에 몇 제 최고급쟁이에요. 전대요. 문제는 얘기 들어봐봐요. 네. 내가 왜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에 대해서 겁이 하나도 없나 하면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세력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악마적인지 내가 대충 느끼고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빨갱이들이 하는 짓은 애교 수준이에요. 저놈들은 총을 쏘도 내 몸을 뚫고 나가지 못할 정도로 장난감 총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우리가 두려움이 나같이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최고 겁쟁이도 빨갱이들은 겁낼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세력은 이 지구상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에 비하면은 김정일이 적어도 김정은이 적어도 혼이 빠진 짓을 하고 혼이 빠진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뭐 하는데 핵무기 핵무기는 모든 나라가 다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뭐. 핵무기 만드는 거는 내가 브루스 커밍스의 연설을 보스턴에서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언제입니까? 그 1992년도 3년도 모르게 브루스 커밍스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보스턴에서 우리가 초청 보스턴 지역 주민들 초청했는데 그때 나한테 브루스 커밍스하고 대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여튼 내가 왔어요. 그때 브루스 커밍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린스턴의 학부 학생이면은 핵무기를 6개월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핵무기 만드는 건 어린애 작년 북한 뭐 브루스 커밍스 이야기 아니라도 그때 백과사전에 다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뭐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국제사회에서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이에요. 조 대표가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원래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저는 정치에 원래 관심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민주화 할 때 제가 학교 학생인데 내가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조금 더 오래 잘했으면은 저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가 아주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데모가 터잡아졌는데 그 데모 휩쓸리다 보니까 공부를 도서관에서 삼매경에 매일 빠지던 그게 그만 사라지나 전두환 대통령이 한 2년만 독재를 좀 더 잘해줬으면 아마 훌륭한 학자가 되지 않았는가.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나이도 생각하면 원망스러워요. 전공은 무슨 분야의 학자가 되었어요? 저는요. 역사입니까? 아니 저는 사회윤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종교로 출발했지만 소셜 에틱스는 그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논리학, 정치, 사회학, 이론, 예절, 정의 이론, 동성연애, 전 동성연애 과목도 막 들어보고 별거 없어. 오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만 잡탕 공부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융합적인 통섭 통섭적인 학문이라 하는데 그걸 영어로 인터디스플리너리 하라고 해요. 인터디스플리니. 오케이. 그러니까 디스플린 사이에 서로 교류한다. 자기 졸고 있는 우리 각동 선생님한테 좀 바람을 좀 쐬러 밝히지 마. 어쨌든 그런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세게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데모하게 되고. 예. 데모를 하는 운동권은 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사람이 데모에 휩쓸리면은 저는 이제 좌익 데모는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죠. 예. 좌익 운동권에서 낮에 제가 연설을 가끔씩 할 때 있어요. 예. 연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청중들이 좋아해요. 예. 저녁에 돼가지고 헤어질 때 되면은 자기들끼리 싹 가고 나는 그게 동참이 한 번도 그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먹은 피부를 그렇게 살같이 비비지 못했네.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싹 빠져버려요. 이상하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좌익도 계보가 있고 쫙 그래 올라가고 우리처럼 순진하게 민주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속살에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자기들이 잘 비비는데 어떻게 미리 경계를 했을까?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모든 패당을 지치 아니하고 바른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좌익들은 포섭 대상이 안 되죠. 자신 집단 행동을 못 합니까? 집단 행동을 잘 할 수 있지만 좌익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때도 좌익 전체주의 반대하는 글을 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꼼살을 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 정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감명 깊은 책이 있었나?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게 우리 세대라는 게 386 세대잖아요. 그렇지. 제가 조금 제하게 386이 참 이렇게 참 건전하게 386 세대라는 게 곧 정치 세대예요. 386 데모했던 사람은 나를 포함해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이 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386 정치인들은 빨리 정치를 그만두고 이 정치 만능주의, 정치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병든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40대, 50대 초반에서 40대 이 사람들은 정치를 빨리 30대 미만으로 물러죠. 20대, 30대, 20대 굉장히 건전해요. 20대가 얼마나 건강한 세대인지 몰라요. 참으로 건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대 애들이 우익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이 386 오늘날 40대 이거 빨리 밀어내야만이 이제 병든 세대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병든 세대예요. 이 병든 세대가 빨리 물러가고 병든 세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정치를 겸손하게 하태경이처럼 뭐 자유운동 했는 거 별거 하태경이가 설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게 병든 현상이고 공천 받은 것 자체가 병든 현상이고 그때 하태경이 그때 이제 부산 강서울에 북강서울에 나오는다는 소리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 좀 하태경이가 여기 관악 어린가 나오려고 하다가 그다음 그거 북강서울 나오려고 하다가 해운대 기장 공천 받은 것 자체가 저 고향인가? 아니죠. 그 자체가 새누리당 안에 좌익 조직이 활발하게 그 사람은 입맛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 좌익 조직이 주사파 출신의 좌익 조직이 특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게 증거잖아요. 사실 우리 홍관희 박사님 같이 그렇게 말이지 노무현 정권에 한가해가지고 자기 자리도 버리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말이 처음으로 선진당이 그래도 일단 걸치고 그 토론회 갔을 때 새누리당 대표라는 그 여자 말이지 그 말끝마다 생글거리면서 저쪽한테는 그러고는 우리 홍관희 대표한테는 무슨 또 뭐 성남떡 장가끝이 달라. 왜냐하면 언론계에서 지금 요즘 종북 세력 척결하자는 거 과잉으로 떠드는데 1년 전만 해도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하면은 언론의 기피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자체를 안 해줬지. 지금은 이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참깨 방송이 그동안에 잘했지. 지금까지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것은 이미 아마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북 척결이라는 단어 김대중이가 좌익의 주목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것들이 요즘 전부 종북자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이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진정성이 떨어지면은 망해요. 또 그 악업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미 종북 척결이 예. 방송부터 모든 곳에서 종북 척결이 하나의 영어로 exploit 된다고 근데 그래요. 전국 exploit 정권은 된다고. 떠들지만은 그 이제 악의 근원인 그 두 전직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그 규정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말하면 속된 말로 그럼 그 세력이라 하는데 나는 그날 보니까 그런 잔당인들이 저렇게 나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규정을 못할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상화라고 할까, 아하. 이게 중도화라 그러지만 사실 우경화는 예. 이제 음흠. 하나갑시라든지 저는 예. 김경재 예, 이런 김경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아. 김대중 세력 중에서도 좌익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 세력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아, 예. 돌아오고 예. 그나마 마음속으로는 대세일 거예요. 예. 좋은 현상이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도 음흠. 이제 김대중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정신도 버려야 됩니다. 노무현 정신을 상징하는 것은 부엉이 바위 자살입니다. 노무현 정신 따라가면 전부 자살합니다. 김대중 세력의 정신은 햇볕 정책이잖아요. 햇볕 정책이 뭡니까? 평화의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 집단에 상납하는 게 이게 김대중 정신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민주당에서 빨리 민주당이 자유민주정당이 되려면은 김대중 노무현을 자비판으로 숙청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그러게 그걸 우리가 할 거 아니고 저쪽에 자기들이 하면은 이제 집권할 기회가 생기지.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줘야지.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끼리인데, 그래서 가르쳐줘야지. 김일성이 말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김일성 민족끼리 나라, 조선 민족 말아먹자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정상적이면은 내가 옛날에 박지원 의원 반대가 민주당 앞에서 집회할 때 그렇지. 내가 대통령이면은 민주당 사람 있는 채로 전투기로 폭격해버린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괜찮았습니까? 고소할 합니까? 애정에서 나온 말이니까 고소한 놈 미친 놈이죠. 애정에서 나왔으니까. 명예훼손도 요새 그런 사람도 좀 있는데. 명예훼손 못 걸죠. 미친 놈이니까. 나도 저기 한 장 받아놨는데. 왜냐하면은 얼마나 민주당 사람들을 사랑했으면은 내가 무슨 폭격할 힘이 있겠어요. 전투기가 있겠어요. 단지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민주당 안에서 천안함 침몰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러고 나 와가지고 도끼가 머리 찍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내 형제가 아니니까 구두탄으로라도 내가 대통령이면은 너희들 그 안에 있는 채로 폭격 놔부르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또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재단 다음으로 중요한 아름다운 재단은 사기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스무리하고 사기치기 위해서 만드는 재단이라면 내가 명예훼손 걸리가 그 비스무리하고 우리처럼 아름다운 공간은 이게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 정의의 화신, 지식의 화신이 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보니까 오늘 조 대표께서 처음에 한 새누리당에 대한 사랑, 민통당에 대한 사랑, 국회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다 받으셨네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아닌데 신학교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신학은 학문의 꽃이에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아는 불교, 내가 아는 기독교, 특히 내가 사랑하는 도교는 인간이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우주의 거대한 이 우주의 원리에 일치돼 가지고 사람이 비생명적으로, 비진리적으로, 비사랑적으로, 비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멋있게 중간에 가다 또 멋지 않는 사기도 치고 또 폭력도 하고 도둑질 좀 해가면서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멋있는 맥락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내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존재론, 그 사회윤리, 그 정치학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나에게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난 종교 없어요. 종교 없는데
종교의 가르침은 옛날에 뭐 종교 시대 때 그 종교라고 그랬어요. 사는 이치였지. 인간 사는 이치. 거기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거기에 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별 게 다 있어요. 거기 불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특히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발갱이들에 대한 애정이 내게는 종교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 바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원수가 누구요? 정복이지.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 민주통합당 안에도 오글오글하고 네. 통합진보당 안에는 뭐 가득하고 경찰에도 꼬물꼬물하고 네. 검찰에도 뻘뻘하고 희대기고 그때 법원에는 법원에도 있죠. 법원에도 빨갱이는 풀어준 국정원에 그것도 있죠. 왜 국정원에 있는 건 내 한 가지 내 눈에 보이게 해줘요. 검찰에서 뭐 이상한 특수수사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달려고 하니까 야, 그 남재준 국정원장 이름으로 그 사람 남재 국정원장 그래 말하는데 그 사진까지 방송이 언론이 종편 방송에 내보내면서 밑에 국정원 관계자 이래가지고 인명의 얼굴을 갖다 발리면서 그다가 뭐라고 쓴지 알아요? 원세훈의 개인 비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시대 타이밍 맞춰가지고 원세훈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종편 방송에서 TV조선에서 선전선동하는 거 봐봐요. 그 대한민국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정원 해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아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음으로써 국정원 기죽이는 그 종북 좌익 세력의 기막힌 오케스트라. 조선종은 그렇게 위대한 종자잖아요. 예, 멋있는 종자예요. 악에 대해서 그렇게 멋있는 예술을 그걸 아트라고 그래요. 그 테크네 그 아트라고 해요. 플라톤이 그걸 테크네라고 그러고 아트라고 그랬어. 아르테, 테크네. 그리스 말 모처럼 하고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부터 했습니까? 아니지, 그 뭐 철학용어로서 그게 있어요. 그 공부를 진짜 가만히 보통 길다가 안 하던데. 보통 길지 않아요. 나는 좀 소개했어. 나는 저랑 이게 한국 우리 모르면 역쟁인 줄 안다. 저 빨리 소개. 역쟁이로 지금 생각하는 건 자유죠. 그 사람이 나를 역쟁이로 생각하도록 오해를 하든지 뭐 맞든지 그건 오래 생각하도록. 그 사람의 팔자니까 가만히 내비두고 난 내 팔자. 남들은 한 번도 가게 하는 학교를 그렇게 골고루 잘 다녔는지. 그것도 뭐 이렇게 운명이 또 저항하는 운명이면은 미국도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미국을 참 이렇게 우리를 늘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미국이 악이라는 거는 우리 빨갱이들 악은 악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선이 크니까 그 엄달의 악도 크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버클리로 갔던가요? 좀 했어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 개인 얘기는 그만하고 나라가 급한데 나 같은 무기랭이가 뭐 어딜 간다 그 무슨 주중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또 오셔서 이렇게 진작 모셔야 되는데 제가 K톡 한 넘버 5인지 6인지 모셨습니다. 이름은 K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창해? 예. 뭐가 거창해? 이게 이제 거창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참깨 방송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종북 세력하고 싸우지 않을 때 이미 요즘 종편 방송에 나온 거를 이 참깨 방송은 다 보도했잖아요. 요즘 종편 방송 무슨 뭐 종북 세력 잡는다고 떠들고 무슨 북한에 대해서 무슨 대결적 자세를 보이는데 사실 우리 조갑자닷컴 또 어린코리아 참깨 방송 뭐 시스템 클럽 조그만한 거 네이버에서 다운했어요. 기사도 안 실어줘요.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나는 다음에 기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몰아내려고. 가만있어. 1인 미디어 포털이 하나 생겨야 되겠어. 어쨌든 뭐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이미 아마 네이버하고 다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못 이기고 KBS도 못 이기는데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단지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은 기사를 안 실으려고 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요즘 종편에서 화제가 되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보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안 했죠. 안 보려고 돌렸지, 뭐. 눈을 돌렸지. 글쎄, 뭐, 눈을 돌릴 정도로 정신이 의식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정신도 없고, 그냥 벌레 수준. 벌레 IQ가 똥대가리 됐기 때문에 아마 나는 몰랐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를 무지로 보지, 부도덕으로 보지 않아요. 난 소크라테스 그 지극히 사랑해요. 소크라테스 지식의 성자인데, 그거를 무지로 보면은 그 무식한 기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 왜? 몰라가지고 못했으니까. 만약에 알고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자들을 KBS, MBC 뭐 이런 주요한 뭐 조선일보 이런 기자들 욕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몰랐다. 무식했다. 뭐 구조적으로 무식해가지고 보도를 못하고 못하는데 우리 욕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우리 이제 박지원이 이제 천안함 뭐 이런 거 자꾸 북한 편 들어가 얘기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자꾸 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기자를 2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도 이제 취재를 해갔어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해줘요. 올림코리아에 와가지고. 아니죠. 그 인터넷 파는 국민이 한 30명씩 20몇 번에 걸쳐가지고 야당 당수 그때 야당 대표를 반역자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도거리잖아요. 그래서 취재해가지고 갔는데 보도를 인터넷판도 안 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실냐 했더니 이제 편집부에서 못 시게 했어요. 조선일보 편집부가 박지원의 꼬봉이에요. 구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워낙 종북 세력 무슨 뭐 국민들 들고 이러니까 거기 끌려가서 그렇지. TV조선이나 조선일보나 그 종북팔이 하는 거지. 그거 자발적으로 종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덕이 있는 지식이 있는 집단이라고 난 지금도 판단하지 않아요. 성냥팔이 같이. 옛날에 뭐 좌익팔이 하고 무슨 뭐 환경팔이 하는 단체처럼 민주팔이 하듯이 이제 종북팔이 한다고 봐요. 나 그 진정성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인정하지 않냐면은 그 취재 다 해가지고 지면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판에도 우리 종북 세력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조선일보가 단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조선일보라는 악질적 빨갱이보다 나쁜 신문이에요. 난 다행히 조선일보 전직 사오들 신문에 내가 우리 그때 그 독수리 오영재인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 나온 적이 있어. 그거는 진실을 보도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패당을 지어가지고. 아니 우리 전직 사오들 챙겨준 거예요. 그거는 진실 보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 보도가 아니죠. 이게 요 부분은 농담이고. 너무 그런데 까맣다. 역시 내가 그냥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농담이라고 사과한 거는 그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타 불러놨다 막 덕담도 안 하고 정말 자기 그 주장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덕담했어요. 그래도 사과하고 그래도 농담이란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최초로 사과한 거예요. 오늘 그래도 형님 봐준 거예요. 자기 별명이 혹시 뭐 옛날에 어디 없었나요? 전 착한 사람이에요. 뭐 럭비공 이런 거 없었나? 저는 예측 불가능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행동하면은 가장 예측 가능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미국산 쇠고기 뭐 처먹겠다 광우병 폭동 일으키는 그놈들이 예측 불가능하지. 그놈들 잘못됐다고 내가 악을 쓰는 나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볼 때 나는 가장 예측 가능한 세계의 보편성, 일반성, 규범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윤리적인 세계인이고 나머지 한국 사람들은 지역의 덜미가 잡혔든지 무슨 뭐 또 이념의 덜미가 이익의 덜미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 지금 한국 사람들 세계 시장 나가면은 삼성 정도 빼고는 현대 정도 빼고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측 가능한 조영환 올림코리아 대표님 다음에는 우리 예측 가능하게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라고 오늘 정말 장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악담만 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잘 되라고 애정들인 충고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 자기를 아프게 찌른다 하더라도 사랑의 침으로 아시고 참아주십니다. 많이 아파주세요. 예, 많이 아파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찌르주세요. 자, 시장님 오늘 아파주세요. 자 김종환의 K톡, 예, 우리 조용한 올림코리아 대표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